안녕하세요. 슈퍼노멀입니다. 어제 와이프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혼자서 아이 둘을 다 데리고 본가에 다녀와서 이번 주를 정리하는 이야기는 만들기가 힘들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와이프가 유튜브를 만들라고 시간을 줘서 뒤늦게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일단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고래 싸움에 테슬라 투자자로서 새우등이 터질 뻔하다가 표면적으로는 잘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 로보택시가 6월 22일부터 시험 운행을 시작한다는 확정 뉴스가 나와서 나름 안심을 했었는데, 이 망할 것들이 쉴 틈을 안 주고 싸움질을 해대면서 불안감을 주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얘네는 진짜 맨날 왜 이러냐. 암튼 계속해서 멘탈을 잘 붙잡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연말이 되면 올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큼지막한 사건들을 메모를 해놓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라는 굵직한 사건을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3대 지수가 목요일까지는 모두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이제 금요일에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소식으로 하락하면서 모두 지난주보다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우려에 비해서 폭락장이라고 말하기는 힘든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쪽 동네 상황에 따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히트맵을 일주일치로 보면은 정말 무슨 일이 있었어? 라는 느낌을 받게 해주는 그림이고, 테슬라는 10%나 상승하면서 일단 큰 걱정을 덜어내게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빅스 지수는 여전히 탐욕 구간이지만 조금씩 수치가 내려오는 상황인데, 전쟁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전해드리고요. 주관적인 기준으로 스크랩한 기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전쟁 이야기로, 이스라엘이 일어서는 사자라는 작전명으로 이란의 핵시설과 군 주요 시설들을 공격했고,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과 핵개발 관련 과학자들이 사망했다고 하고, 이란도 탄도미사일로 보복을 하면서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하는 아이언돔의 모습이 후덜덜한 사진인데요. 아무쪼록 확전이 안 됐으면 좋겠고, 멘탈 관리를 위해서 필립 피셔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에서 나온 전쟁 관련된 이야기를 기록했고 영상으로도 올렸으니까 안 보셨으면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0년 남았다더니 변곡점 왔다. 젠스낭은 왜 말을 바꿨나? 라는 기사인데, 1월에 양자 컴퓨터가 20년, 30년은 걸릴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황 사장이 파리 무슨 행사에서 양자 컴퓨터가 변곡점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이온큐 3배 상장 폐지를 당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가만히나 있지 무슨 소시오패스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뭐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이고요. 그리고 아이온큐가 옥스퍼드 아이오닉스라는 회사를 인수했다는 기사가 신문에 나왔는데, 이온 트랩을 반도체 칩 위에 구현하는 데 앞선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라고 하는데, 자꾸 양자 컴퓨팅의 엔비디아라는 이야기를 CEO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번 주에 아이온큐가 이번 주에 로드맵을 변경했고, 그리고 CEO가 주식을 전부 다 매도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덧붙일 내용은 뒤에서 계좌 상황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비아디에 쏠린 글로벌 시선, 지속 가능한가? 라는 짧은 칼럼인데, 테슬라의 가장 큰 경쟁 상대로 여겨지는 비아디 관련해서 요새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 안에서 전기차 회사들이 출혈 경쟁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테슬라로서는 좋은 소식 같은데, 이제 중국을 마냥 무시하기만 할 시기는 한참 지난 것 같아서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매년 4천억씩 잃고도 한 방 노린다. 사업개미 위험한 베팅이라는 기사인데, 고위험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면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방을 노리는 투자자가 많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 개인적으로는 부정론자들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레버리지 장기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공감이 가지 않는 내용의 기사인데, 저와 함께 응원하시는 분들은 레버리지 ETF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시고
매년 4천억씩 잃는데 일조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요즘 누가 테슬라 사나요? 주식하는 엄마들 변심한 이유 라는 기사인데, 삼성전자 주식이 반등을 하면서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산다 라는 내용의 기사고, 자식들한테도 많이 사주고 있다 라는 이야기인데, 왜 굳이 테슬라를 들먹이면서 기사를 써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기사고요. 다음은 국장 복귀는 지능순 될까? 코스피 5천 가능성 따져봤더니 라는 기사인데, 먼저 이거는 정치로서의 이야기가 아님을 말씀드리고, 새로운 대통령께서 코스피 5천 공약을 하셨는데 저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기업의 펀더멘탈이 성장해서 자연스럽게 주가가 올라서가 아니라 돈이 풀리면서 부동산과 함께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자의 상황이라면 너무나도 다행이겠지만 돈이 풀리면서 올라가게 되는 상황은 별로 생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차피 됐으니까 5년 동안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반대편에서 이야기하는 베네수엘라 직행 열차가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최악의 상황은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나름 대비책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것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누가 되냐는 중요하지 않고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내 자산을 꾸준하게 늘려갈 수 있을까, 그거에 집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닌텐도의 힘이라는 칼럼인데, 애들한테 사주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너무나도 갖고 싶은 닌텐도 스위치 2가 나왔는데 역시 없어서 못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주식에 장기 투자를 한다면 닌텐도 주식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장기적인 흐름은 좋은데 주가가 너무 비싸서 못 사겠네 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계좌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인 계좌는 지난주보다 수익률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현재는 투자금도 얼마 안 돼서 큰 의미가 없는데, 얼마 전에 와이프가 내년에 휴직하기 전까지 생활비를 50만원 덜 줘도 된다는 결단을 내려줘서 주식을 더 살 수 있게 됐는데, 최근에 제가 이런저런 정보들을 보다 보니까 없는 셈 치고 비트코인을 조금씩이라도 모아봐야 할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시작해서 비트코인을 가격 상관없이 매월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씩 사볼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뻔할 것 같긴 한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 번씩 댓글 달아주시면 한번 참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포트폴리오를 그림으로 본 모습인데, 지난주에 앞자리가 내려갔었는데 다행히 다시 올라와 준 상황이고요. 역시 사놓고 방치를 하는 투자이다 보니까 눈에 띄는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메인 계좌를 보면 수익률이 지난주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1% 정도 상승했는데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것도 이례적인 상황 같은데요.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속쓰리 드디어 $20가 됐습니다. 더 올라가긴 했었는데 제가 영상을 올려서 설레발을 쳐서 그런가 지금은 턱걸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이온큐의 주가가 지난주보다 하락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옥스퍼드 아이오닉스 인수 소식과 함께 놀라운 발표가 있었는데 로드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왼쪽이 기존의 로드맵이고 오른쪽이 이번에 새로 발표된 로드맵인데, 목표로 늘릴 큐비트 개수가 말도 안 되게 늘어났습니다. 새로 인수한 회사의 기술력을 더하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것만 보면 양자 컴퓨터 1등은 아이온큐가 확정적으로 보이지만 정말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고, 개인적으로는 올해 나올 64 큐비트가 이거부터 이상 없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자 매도 소식도 있는데, 알고 있던 내용이지만 니콜라 드마시 CEO가 전량 매도를 했다는 소식이 충격적이고 찝찝해서 이에 대한 내용을 그룹한테 질문해봤는데,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세금 때문에 매도를 했다는 이유도 있어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질문을 해봤는데, CEO 외에 다른 임원들은 상식선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요새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아서 너라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매도하고 절반은 보유하는 게 어떠냐라는 아주 모범적인 답변을 해줬는데, 지금 제가 400% 전후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계속 장기 투자를 할지, 일부를 매도할지, 일부를 와이프에게 증여할지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테슬라보다 아이온큐가 훨씬 더 머리 아픈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는 정말 지금보다 훨씬 가치가 올라갈 거다라는 확신을 할 수가 있는데, 아이온큐는 정말 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조금 많이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속술에 물려도 평균 단가를 내리면서 극복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직접 처물려서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드디어 이것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장은 매도를 할 생각이 없고 조금 더 높은 것을 바라보면서 버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삼슬라는 제가 월요일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싸움 때문에 멘탈이 흔들려서 4월 폭락장에 성공했던 전략을 구사했다가 수량을 털리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털려서 아쉬움에 수익 매매를 해보려고 TSLL을 소량 매수했는데, 하고 나니까 털려서 아쉽고 소량 매수해서 아쉬운 상황이 벌어졌고요. 정신 차리고 삼슬라 일부를 다시 사면서 평균 단가가 8.8달러였는데 9.1달러가 됐다는 슬픈 소식입니다. 그리고 나무증권 것도 털렸는데 다시 사서 일단 평균 단가를 내린 거에 위안을 삼고, 이번에 털린 수량이 대부분 7달러대에 산 거라 그래도 수익 본 거야 하면서 정신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전용 계좌는 지난주 수익률이 마이너스 20%였는데 마이너스 7%까지 올라와줘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본주랑 2배는 아예 매도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3배는 많이 당해봐서, 거기에 대통령이랑 그것도 트럼프랑 싸움을 하는 바람에 멘탈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정말 트럼프가 다 조져버리면 어떻게 하나라는 공포가 왔었는데 너무 멀리 간 걱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투자의 예로 보여드리는 연금저축계좌는 큰 변화 없이 수익률이 소폭 상승했고요. 앞에서 비트코인을 조금씩 모아볼까라는 고민과 함께 연금저축계좌는 제가 가끔씩 들어오는 유튜브와 블로그의 수익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추가로 입금을 해서 수량을 늘릴까라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쓸데없이 고민이 늘어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4월에 배당주를 모두 팔아서 레버리지에 물타기를 했었기 때문에 적절한 수익을 내고 레버리지 비중을 줄여야 하는 것이 정답 같은데, 아직은 매도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적절한 매도 시점을 잘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계속 검색창에서 이스라엘, 이란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는데, 오늘 자고 일어나면 또 얼마나 무서운 소식이 나올지 모르지만 현재 계좌 상황이 아니라 5년, 10년, 20년 후를 상상하면서 멘탈을 다스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의 투자 일기를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할 때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게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만나요.